안녕하세요. 몸과 예술 수업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강 눈 너머 감각 열림 시리즈의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감각은 몇 가지 종류가 있나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인간에게 오감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입니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피부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몸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숨겨진 감각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과학자들의 분류에 따라서는 10개, 20개 혹은 30여 가지가 있다고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감, 특히 시각이라고 하는 강력한 감각기관 때문에 나머지 감각에 대해서는 사실 평소에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감각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눈을 감고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눈을 감았지만 여러분 지금 나의 오른손이 내 머리 위에 있는지, 머리 옆에 있는지, 혹은 아주 조금 들어서 허벅지 옆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눈을 감은 채로 이번에는 들고 있는 오른손으로 여러분의 오른쪽 귀를 한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모두 정확하게 찾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눈으로 보지 않았는데도 나의 신체 기관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몸의 일종의 GPS인 고유 수용 감각 덕분입니다. 오늘 이 강의 목표는 오감 위에 숨겨져 있는 다른 감각기관들에 대해 살펴보고 그것을 한번 깨워보는 것입니다. 감각은 정보가 어디서 오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3가지 범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부 수용 감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감이 여기에 속합니다. 내 몸 밖의 정보를 수집하는 일종의 안테나와 같은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 안테나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맛을 보거나 가까이서 냄새를 맡는 것은 대상과 직접 접촉을 해야만 혹은 매우 가까이 가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멀리서 거리를 두고 확인하는 감각입니다. 문제는 현대인들이 이 거리를 두는 감각인 시각에 굉장히 많이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혹자는 뇌의 70% 이상을 사용한다고도 하고 감각기관의 90% 이상 의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구체적인 수치보다는 우리는 일종의 맛집을 가서도 음식을 맛보기 전에 사진부터 찍고 그리고 이러한 사진에서 나타나는 시각조차도 우리는 그 시각적인 대상을 확인한다기보단 저기 있구나 라고 단순히 확인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정작 우리가 맛집에 가서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씹는 소리, 음식의 질감, 혀끝의 감촉, 재료들의 향기들을 느낄 수 있을 텐데 그것은 매우 찰나와 같이 지나가거나 무시되곤 합니다. 두 번째 감각기관의 분류로는 내부 수용 감각입니다. 내부 수용 감각은 나의 시선을 돌려서 내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이 보내는 신호를 듣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프다, 가슴이 답답하다, 왠지 모르게 쎄한 느낌이 든다. 우리가 보통 gut feeling이라고 말하는 직감 혹은 육감 같은 것들이 내부 수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내부 수용 감각이 우리의 감정과 직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 너무 슬퍼 라고 하는 감정은 머리가 먼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이 먹먹하고 목이 메는 신체 감각이 뇌에 전달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것을 슬픔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화를 낸다, 화가 났다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은 심장이 뛰고 열이 올라오는 신체 정보가 뇌에 전달되면 그것을 분노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내부 감각이 무딘 사람들은 자신의 감각도 잘 읽지 못합니다. 큰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러한 감각이 차단되어 몸의 통증이나 감정의 문제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도 하죠. 트라우마 전문가인 가보 마테 박사는 트라우마라는 것은 단순히 나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내가 내 몸과 연결이 끊어진 상태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과거에 너무 큰 아픔이나 스트레스를 겪은 사람들은 살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이 내부 수용 감각의 스위치를 꺼버리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다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생존 본능입니다. 문제는 고통을 차단하면 기쁨, 직감 같은 소중한 우리 몸의 섬세한 신호들도 알아차리기 어렵게 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울한지, 슬픈지, 그리운 것인지 알아차리기 어렵게 됩니다.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몸의 감각이 닫혀서 내 마음을 읽을 수 없는 몸의 문제인 것이지요. 따라서 내부 수용 감각을 깨우는 것은 단순한 감각 훈련이 아니라 잃어버린 나를 만나는 치유와 회복의 과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내부 수용 감각을 깨우는 방법은 의외로 상당히 간단한 것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 왜 슬프지? 내가 화가 난 건가? 라고 묻는 대신 지금 가슴이 묵직한가? 목구멍이 뜨거운가? 심장이 빨리 뛰고 있나? 라고 몸의 물리적 감각을 물어봐 주는 것입니다. 해석에 앞서 그 감각을 알아차리는 것 하나만으로도 나의 신체와 뇌의 해석 간의 연결이 회복됩니다. 이것은 유명한 실험 결과 중 일부를 갖고 왔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감정이나 상태를 느끼는 동안 우리의 몸의 온도는 각기 다르게 반응한다고 하는 핀란드 한 연구팀의 연구 결과 중 하나입니다. 비단 온도뿐만이 아니라 몸의 여러 기관들은 서로 반응하며 우리의 뇌는 그 신호들을 읽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구나,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구나 라고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해석하는 것이 뇌의 역할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설명할 감각은 앞서 설명했던 고유수용 감각입니다. 고유수용 감각은 내 몸의 GPS라고 아까 예시를 들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내 귀의 위치, 내 귀를 만지는 내 손의 위치, 혹은 근육의 긴장, 관절의 꺾임과 같은 것들을 인지하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을 오래 한 사람들은 중량 운동을 하면 등 근육도 느끼고 그 안에 있는 광배근이나 능형근 같이 특정 근육의 자극감을 일반인들보다 선명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타겟으로 근육을 움직이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보지 않아도, 거울로 확인하지 않아도 내 척추가 지금 기울어져 있는지,
골반이 앞으로 넘어져 있는지, 뒤로 구르고 있는지, 그리고 동시에 골반을 앞으로 넘기고 뒤로 구르는 그 능력, 그 감각이 살아있어야 내가 내 몸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감각은 단순히 내 신체의 위치를 아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신경과학자 로돌프 이나스는 뇌는 생각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움직이기 위해 존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의식조차도 움직임을 돕기 위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김주환 교수의 저서 내면 소통에는 멍게의 예를 보여줍니다. 멍게는 태어날 때에는 아까 지나간 슬라이드에서 잠깐 비춰졌는데요. 올챙이처럼 헤엄을 칩니다. 이때는 올챙이 멍게에게 척추도 있고 눈도 있고 뇌도 있습니다. 동물이 갖춰야 할 기관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멍게가 자라 바위에 딱 달라붙기로 한 순간부터 멍게에게 있는 뇌와 척추는 사라집니다. 멍게 스스로 자신의 뇌를 먹어서 소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움직일 필요가 없으니 에너지를 많이 쓰는 뇌도 전혀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즉, 뇌는 움직임을 위해 존재하고 움직임을 멈추면 뇌도 사라집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뇌는 효율성을 위해 자주 하는 움직임을 고정 행동 패턴, Fixed Action Pattern으로 저장합니다. 예를 들어 걷기를 볼까요? 우리는 왼발 들고 무릎 굽히고 아킬레스건을 느끼고 착지하고 라고 생각하며 걷지는 않습니다. 그냥 걷습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양 발이 번갈아 가며 지면을 닿는 고정된 프로그램이 된 것입니다. 문제는 감정이나 트라우마도 이런 고정 행동 패턴으로 저장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큰 충격이나 공포, 나쁜 기억이 깊이 뇌에 저장되면 뇌는 특정 상황에서 자동 반사적으로 몸을 굳게 하거나 과호흡을 일으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반응하는 고정난 고정 패턴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는 속담이 저는 그 과정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소뚜껑은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라를 보고 놀랐던 그 행동 패턴이 오직 그와 유사한 소뚜껑만 보고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말로 설득해야 될까요? 인지적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그것보다 좀 더 효과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패턴이 몸에 저장되었기 때문에 치료도 몸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즉 패턴이 움직임에 저장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회복도 움직임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매틱 운동의 원리입니다. 대표적으로 불안 장애를 치료하는 EMDR 기법을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법은 눈동자를 좌우에 움직이게 해서 뇌에 고정된 회로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럼 일시적으로 마음이 진정되고 조금 평안해진다고 하죠. 또 아주 쉬운 예로 표정 근육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감정에서 특정 표정을 짓도록 패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뇌는 입꼬리를 올리고 눈가를 내리고 편안하고 온화한 표정 근육을 움직이는 동안에는 동시에 화를 내지는 못합니다. 신체 근육의 움직임이 뇌의 감정 상태를 역으로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려는 드로잉은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합니다. 굳어버린 뇌, 트라우마로 갇힌 감각을 손의 미세한 움직임으로 다시 연결하는 소매틱 드로잉 치유의 과정입니다. 멍게처럼 스스로 뇌를 잡아먹지 않으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몸을 낯설게 움직여야 합니다. 한 번 더 현대인의 삶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의 삶은 앞서 말한 멍게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루의 대부분을 의자나 침대라는 바위에 딱 달라붙어서 지냅니다. 몸의 움직임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원시시대 때 수렵과 채집 활동을 하던 것에 비하면 급속히 산업화된 이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움직임은 매우 제한적이고 단선적입니다. 대신 딱 하나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감각이 있습니다. 바로 시각입니다. 몸은 의자와 침대에 붙어 있어도 눈은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향해 수십만 장의 이미지를 소비합니다. 몸이 멍게처럼 굳어 있어도 시각 스위치만 과열되어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불균형의 핵심입니다. 강력한 시각 자극이 매 순간 쏟아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섬세한 내부 감각이나 고유 수용 감각은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는 드로잉은 그림 실력을 뽐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밝게 켜져 있는 시각 스위치를 최대한 낮추고 고유 수용 감각과 촉각을 켜보려고 합니다. 눈으로 대상을 확인하던 습관을 버리고 손끝의 촉각과 고유 수용 감각을 연결하는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머니 그리고 작은 물건들입니다. 동전, 열쇠, 에어팟, 립밤 무엇이든 좋습니다. 만약에 아무것도 없다면 손을 쓱 넣어서 여러분의 왼쪽 주머니의 안감을 손으로 만져봐도 괜찮습니다. 자, 세팅해 주시는 분이 있다면 평소에 쓰지 않는 왼손을 주머니 속에 물체를 집어넣고 같이 손과 함께 깊숙이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그 주머니 안에 무엇이 있는지, 어떠한 대상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이 안에 넣는 물체조차도 너무 쉽게 그것이 무엇이다 라고 뇌가 알아차리지 못할 만한 조금 낯선 물건을 넣는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자, 왼손으로 주머니 안에 손을 넣어 물건을 잡았다면 반대 손으로는 펜을 쥐고 종이 위에 펜을 올려놓습니다. 절대로 주머니 속에 있는 물건을 꺼내거나 눈으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오직 손끝의 감각으로만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두 손이 선으로 연결되었다고 상상하고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손은 일종의 지진계와 같이 땅속의 진동을 감지하는 센서라고 생각해 보세요. 펜을 쥔 손은 그 진동을 종이에 기록하는 일종의 지진계 바늘입니다. 주머니 속 손가락을 조금씩 움직여 보세요. 물건의 모서리, 표면, 또한 느낌, 질감, 온도를 느껴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 튀어나왔네 라고 느끼는 그 찰나의 순간에 펜을 쥔 손도 종이 위에서 똑같이 움찔거리며 선을 긋도록 합니다. 당연히 예쁘게 그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건의 모양을 똑같이 그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사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손끝에서 뇌를 거쳐 반대 손으로 이어지는 신경의 감각의 떨림을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삐뚤빼뚤한 선들이
겹쳐져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고유 수용 감각을 쓰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10분에서 20분 혹은 재료에 따라서 30분 정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그림을 그린 후에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펜을 멈추고 종이에 그려진 그림을 볼 때 매우 엉망진창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알아볼 수 없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선들의 뭉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림자에 뭉칠 수도 있습니다. 색에 뭉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못 그린 그림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각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오로지 여러분들의 촉각과 고유 감각으로만 기록한 일종의 정직한 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소 너무 눈에만 의존해서 삽니다. 눈으로 쓱 보고 알았다 라고 착각하지요. 하지만 오늘 주머니 속을 더듬어 보니 어땠나요? 익숙한 사물인데도, 익숙한 열쇠인데도 보지 않고 만지니 전혀 새로운 굴곡이나 낯선 온도감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번 주 한 주를 사시면서 눈보다 손끝을 더 믿어보는 연습을 조금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방 안에서 물건을 찾을 때, 샤워 후 가운을 잡거나 수건을 집을 때, 혹은 물줄기가 얼굴에 닿는 느낌, 세수하고 이 닦을 때 칫솔이 이빨에 닿는 느낌, 비대에 잊은 시각 스위치를 잠시 끄면 그동안 숨죽어 있던 여러분들의 숨어있는 감각들이 깨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감각들이 여러분의 일상을 좀 더 입체적이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